(22-23)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3위를 기록하였으며 FA컵 준우승, EFL컵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7시즌 만에 무관을 벗어나 카라바오컵을 들어올리며 첫 승정보를 따냈죠. 또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퍼거슨 퇴임 이후 무리뉴 1년차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가오는 23-24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맨유. 에릭 테나흐 감독이 명가 재건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맨유는 테나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신호탄은 바로 선수단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맨유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들을 지켜야 하고 내보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맨유 방출 리스트를 정리하여 10명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럼 2023년 여름 맨유 방출 리스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해리 맥과이어입니다. 2019년 레스터 시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맨유로 이적하게 된 맥과이어. 그에게 이적료에 비해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22-23 시즌이 시작되고 그는 맨유 리그 경기의 절반 미만을 뛰었으며 그중 8번의 선발 출전이 있었는데 폼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지만 주전 센터백 자리를 빼앗기고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폼이 어느 정도 올라와 약팀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등 저번 시즌보다 괜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시즌보다는 폼이 나아졌지만 딱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이 부상으로 동시에 아웃되자 맥과이어가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 상황, 즉 맥과이어가 어느 때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했을 때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며 루크쇼에게 자리를 빼앗겼죠. 맥과이어가 원래 센터백도 아닌 선수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건 현재 맥과이어가 팀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장으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결국 맨유에서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안토니 마시알입니다. 21-22 시즌 세비야로 임대 가게 된 마시알. 적응이 수월할 것으로 보였던 라리가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이 맨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로 돌아온 마시알을 원하는 클럽은 없었고 결국 맨유로 잔류하게 되었는데 시즌 초반 꽤 좋은 폼을 보이면서 부족한 스트라이커의 공백을 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다 부상으로 고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번 시즌에만 무려 6번의 부상을 당했으며 부상이 반복되자 폼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었죠. 신체 밸런스가 망가진 것인지 과거의 날렵함은 전혀 없고 둔한 탓에 드리블 같은 모습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38라운드 플럼전에서 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FA컵 결승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맨유는 부페를 오른쪽 윙어에 기용하는 등 마시알의 부재가 스쿼드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맨유는 맨시티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그치게 되었죠. 세 번째 선수는 스콧 맥토미니입니다. 만 5세인 2002년 맨유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시작한 맥토미니. 2017년 아스날과 경기에 교체 투입되면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죠. 이후 7시즌 동안 맨유에서 뛰었고 지난 2시즌간 주전급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 맥토미니는 테나흐 축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입지가 좁아졌고 카세미르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영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전 자리에 밀려나게 되었는데 게다가 3옵션으로 뛰고 있는 프레드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 영입된 자비처까지 긍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완전 이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맥토미니가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긍정적이게도 맥토미니를 노리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적절한 제의가 온다면 그를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가장 크게 연결되고 있는 구단은 뉴캐슬로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부담을 덜어줄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뉴캐슬은 맥토미니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에릭 바이입니다. 비아레알에서 번뜩이는 활약으로 라리가 베스트로 꼽히는 등의 활약을 펼치며 2016년 맨유로 이적 오게 된 바이. 이적 초반 바이는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게 되는데 EPL 정상급 센터백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맨유의 수비를 든든하게 지켰죠. 하지만 17-18 시즌부터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발밑도 부드럽고 수비 조율 능력도 갖춰 경기에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펼치지만 잦은 부상은 입지가 좁아지기 충분했습니다. 이후 린델로프에게 밀려 벤치 신세를 전전하게 되고 22-23 시즌 마르세유로 임대 이적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세유에서도 7경기 출장에 그쳤고 악의적인 태클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며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죠. 해외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맨유는 바이가 임대 복귀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처분할 계획이나 영입하려는 구단이 없어 난항을 겪을 것이다. 바이는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까지인데 맨유는 남은 1년을 해지하고 방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알렉스 텔레스입니다. 2020년 포르투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맨유로 이적 오게 된 텔레스.
이적 초반 텔레스는 준수한 활약을 보이며 루크쇼와 번갈아 가며 출전했는데 애매한 평가를 받던 루크쇼가 리그 탑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점점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두 시즌 동안 루크쇼에게 밀려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데 실패한 텔레스는 22-23 시즌 세비야로 임대가게 됐는데 텔레스는 세비야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 팀의 7번째 유로파 리그 타이틀에 큰 역할을 하였죠. 22-23 시즌이 끝나고 맨유로 복귀하게 될 텔레스. 이미 맨유에서 21-22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테나 감독의 축구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터라 복귀 후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도니 반더비크입니다. 에레디비시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며 2020년 맨유로 이적 온 반더비크. 하지만 3시즌 동안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에버튼으로 임대가며 반전을 노렸지만 부상으로 7경기밖에 뛰지 못했죠. 22-23 시즌 새로 부임한 감독이 전 스승 테나인 만큼 출전 기회가 많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에릭센과 카세미르의 영입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15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어진 부페 대신 선발로 출전했으나 본인의 장점인 활동량이나 침투, 번뜩이면 사라졌고 결국 교체되었죠. 게다가 19라운드 본머스전에서 마르코스 세네시의 태클에 미끌려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최소 시즌 아웃 수준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맨유와의 동행도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번째 선수는 브랜던 윌리엄스입니다. 2017년부터 맨유에서 촉망받았던 풀백인 윌리엄스. 2019년에 1군에 콜업되면서 본격적으로 1군 무대를 밟기 시작했는데 첫 시즌 루크쇼의 주전 자리를 위협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기대치를 모으기에 충분했죠. 윌리엄스는 레프트백과 본 포지션인 라이트백을 번갈아 가면서 출전했는데 레프트백은 루크쇼의 백업, 라이트백은 아론 완비사카의 백업으로 활약했으나 거의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디오고 달롯의 임대 복귀로 인해 21-22 시즌 노리치 시티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노리치에서 팀의 주전 레프트백으로 뛰며 준수한 모습을 보였는데 22-23 시즌 맨유로 복귀하게 되었으나 출전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윌리엄스는 쇼는 물론이고 신입생 타이럴 말라시아에게까지 밀리면서 다음 이적 시장에 이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딘 핸더슨입니다. 맨유 유소 출신으로 2015년 1군으로 콜업되어 프로 무대를 밟게 된 핸더슨. 하지만 데헤아가 주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핸더슨에게 기회가 잘 오지 않았고 2016년부터 임대를 전전하게 되었죠. 2021 시즌 좋은 폼을 보여주며 데헤아의 주전 자리를 위협하는 등 차세대 맨유의 수문장으로 올라서게 되었는데 21-22 시즌 데헤아가 다시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다시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맨유는 22-23 시즌 핸더슨을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 보내기로 결정했죠. 노팅엄에서 핸더슨은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2라운드 웨스트햄전, 3라운드 에버튼전에서 MOM에 선정되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결장하게 되자 팀은 케일러 나바스를 영입하였죠. 결국 맨유로의 복귀가 유력한 상황. 맨유는 딘 핸더슨과 2025년까지 계약이 진행 중인데 맨유가 이적료 수입을 위해 핸더슨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가 많으며 임대 기간 동안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프리미어리그로 재승격한 셰필드로 복귀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9번째 선수는 안토니 엘랑가입니다. 맨유 유스 출신으로 21-22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 뛰어든 엘랑가. 하지만 테나흐 감독 부임 이후 테나흐 축구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을 실망시켰는데 테나흐는 그에게 7번의 선발 출전만 주었고 벤치에도 못 앉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출전하는 경기마다 좋지 못한 경기력과 신성 가르나초의 등장으로 인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죠. 엘랑가는 아직 2002년생으로 그의 경력을 바꿀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다음 시즌인 23-24 시즌에도 맨유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엘랑가를 이적 보내거나 임대를 보내 여러 경험을 쌓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10번째 선수는 필 존스입니다. 데헤아와 함께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았던 필 존스. 퍼거슨 감독 밑에서 촉망받으며 화려하게 맨유에 입성해 맨유 수비의 한 축을 책임졌고 마지막 우승인 12-13 시즌 리그 우승에도 기여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지날수록 그는 부상에 시달리는데요. 19-20 시즌부터 부상으로 이탈한 존스는 무려 2시즌간 1군 명단에 오르지 못했죠. 존스는 22-23 시즌이 끝나고 계약이 마무리됐는데 시즌 동안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맨유에서 마지막을 허무하게 끝내게 되었죠. 맨유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 존스와 결별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여름 맨유 방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23-24 시즌 맨유의 스쿼드는 어떻게 변할지, 테나흐의 명가 재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